자, 달고 맛있는 땅기연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지들이 먼저 던진 거라서 민주당이 덥석 물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당 차원에서 토착비리 땅 투기 의혹으로 고발하고 즉각 조사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비리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네. 그리고 이 노다지예요, 노다지. 3,500억을 갖고, 3,500만 원을 가지고, 네. 560억을 만든, 아마 지금은 더 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기거든요, 사실은. 3,800만 원. 3,800억. 39살에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자금, 노후를 생각해갖고, 네. 이 임야를 산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자기 땅의 일부를 지나갔고, 이 땅 중에, 전에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한쪽 규택이만 지나가는 바람에, 남아있는 임야가 전부 역세권의 상업부지가 되는, 정말 놀라운 경우를 발휘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봐도 참 사진이 진짜 충격적인 그러니까 사진. 저 임야를 샀을 때는 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싼 맛에 사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도 아닌 임야니까. 그렇지. 근데 저거를 변경해갖고 저 라인을 바꾸는 힘이 생기는 순간 네. 쟤는 스스로 로또를 맞춰버린 거죠. 지 의지대로. 땅이 사용 당한 거네. 그렇죠. KTX. 사용 활용 당한 거죠. 저는 그냥 그 땅을 제가 그 땅한테 너 KTX 네가 떠안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국가가 굳이 이용을 해주겠다는데. 제 땅은 이용당했습니다. 원래 있는 부지로만 지나면 다 평지라서 그냥 평탄 작업만 하면 네.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저거 지나가려면 임야를 뚫고 지나가야 돼갖고 터널하고 교량을 어마어마하게 설치해야 되는 가격의 부담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역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니 논 옆에 있는 데를 형질 변경해갖고 도시를 만들고 역을 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맹지였던 산 속에다가 역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그 역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일상적으로 도시개발 입장에서 무슨 특별하게 노선의 길이를 확 줄인다든가 공사비가 대폭 절감되지 않으면 이런 규모의 공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평지로 돼 있는 대부분 평지로 설계됐던 이 지역이 3분의 2 이상 산지를 지나는,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해갖고 저기를 지나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거야. 영향을 미친 바가 없대.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단 하나의 헛물도 없다는 사실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게 진짜면 정치 생명 걸겠다. 이러면서 그거 이세창 씨도 그때 그런 말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는 거래요. 네가 우리 제일 환영해. 네가 제일 안 무서워. 아니 당대표는 하세요. 근데 이거는 조사는 해야 돼. 아니 이게 난 너무 이게 너무 웃겼어. 지금 당대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네. 그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책임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비 많이 하는 책임 당원들 쪽으로 여론조사에 그 표를 줄이면서 김기현이 현재 40% 중반 그리고 천하람이 17% 안철수가 15%로 떨어졌어요. 안철수가 3위가 됐습니다. 천하람이 1위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1, 2위는 김기현과 천하람이 되는 거고요. 결선 투표는 해보나 마나 김기현이 되겠죠. 어쩜 결선 투표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당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두 세력은 사실상 김기현과 천하람, 즉 친윤인 김기현과 반윤으로 알려진 이준석계로 알려진 천하람인데 결국 얘네들이 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야합이지, 야합. 대놓고
대놓고 까고 있는 천하람이 반윤이라고 하는 세력을 다 흡수를 했는데 얘는 반윤의 탈을 쓴 얼떨윤인 거야. 그래서 진짜 들어온 굴러온 돌인 안철수를 완전히 팽시켜버리고 둘이 합쳐갖고 지금 국민의 지금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전부 다 윤석열이나 김건희 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주옥 같은 그림입니까, 이게. 정말 좋겠네요. 근데 김기현이 예를 들어 이 땅만 해갖고 정말 이 땅만 해갖고 이걸로 맞아면 노후 자금을 했다 그러면 30년 가까이 된 전에 산 땅이니까 진짜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김기현의 부동산이 어마어마해요. 울산 시내 현대 이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울산 시내 현대백화점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을 비롯해가지고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이게 푼돈이야, 사실은. 560억이 푼돈일 정도로. 더 크미를 능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 이 기사에는 640억 가량으로 1,80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으로 계산하면 600억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는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건물 짓고 개발까지 다 끝나면 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진당 안에서 표를 얻고 윤석열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일단 가진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진석이도 그렇고 장제원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몇백억 이상은 그냥 주머니에 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 똑같네. 친구? 어디 산대? 야, 그런 애랑 친구하지 마! 아빠 뭐 하신대? 검사야? 걔랑은 친하게 지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얘 공부도 못하고 아빠 그냥 장사하는데 부동산이 1,000억대가 넘어. 그럼 친하게 지내야지. 도원 결의해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놈의 도원결이 의기투합 아주 그냥. 그래서 정진석은 오래 전부터 이제 사실 연결고리였지만 사실 장제원하고 김기현은 뒤에 와서 엮어진 김기현과는 진짜 몇 달 안 돼서 엮어진 그 케이스잖아요. 그럼 그거야? 나 돈 이만큼 있는데 그거지. 건이 가서 만나서 밥 먹을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딱 보여주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훑어보세요. 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거기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해드리면 조치하겠습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새끼거든. 김기현이 뭐 있어 도대체? 명예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김기현, 그럼 성우 김기현 생각하지. 가감을 떠올리는 사람은 몇 없단 말이야. 심지어 가게말보다 지명도가 없어요. 가가면은 월드와이드고. 전 세계로 BTS급인데 가가메로. 결과적으로 김기현에 대한 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얘네들 주장하는 게 그거죠. 문재인 정부 때 다 털었다는 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안 털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안 털었다는 거는 둘이 최근에 친해진 게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경이 총장 자리에 올라서 극비리 문서들에 많이 접근할 가능성, 캐비넷을 많이 열어볼 그런 힘이 생겼지. 쫙 열어보니까 요거 살짝 협박하면서 돈 많이 가진 애들께 쫙 있는 거지. 그 리스트를 쫙 추려놨어. 얘들 나중에 친하게 지내야 될 애들. 그래서 부산엔 장제원, 울산엔 김기현, 이런 식으로 강릉엔 권성동,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한 명 한 명씩 다 꽂아놓은 거야. 정진석 이러면서 부산엔 장제원? 아니지 박형준 이런 식으로 다 꽂아놓은 거지 동업자들을. 네. 그래서 그 동업자들이 지금 정말 든든한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믿고 마음껏 사업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내 뒤통수를 못 쳐. 내 뒤통수 치는 순간 나도 니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가지고 있거든. 아주 끈끈한 관계네요. 아우 평생 함께 평생. 가야 되죠. 근데 뭐 늘 그렇죠. 우리 그 건희 여사 그 수법이 어머니한테서 배운 가문의 수법이 일단 돈 있고 땅 있는 놈한테 접근을 합니다. 동업 제한을 하죠. 네. 그리고 동업이 끝나서 수익이 생기는 시점 어떻게 한다? 뒤통수를 친다. 뒤통수를 쳐 잡아 넣는다. 그리고 독식을 한다는 거 진짜 아니야? 깜빵에 넣어요. 기현아, 너 여기서 전재산 날릴 위험이 있어, 이게. 이거 꽃뱀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 보아뱀이야, 이 정도 되면. 꽃뱀은 물지, 보아뱀은 다 삼켜, 그냥. 와. 생각 잘하고 해. 도대체 네가 지금 어렵게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들 명예 대표로 와갖고 윤석열이 꽂혀서 공천권 지 마음대로 한다고 나대면 네가 얻는 게 뭐야, 김기현은 도대체? 가가멜의 발 뒤꿈치를 쫓아가는 것? 안전보장 뭐 이런 건가? 아니요. 자기 재산에 대한 안전보장?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거 아닐까? 왜냐면 돈도 있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서 권력도 있고 다 했는데 이게 힘빨을 안 받는 게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쳐돌아다녀도 고개를 들고 쳐돌아다니고 옆에 보좌관들이 아무리 달고 다니는 와, 가가멜 아저씨다 그러지? 국회의원이라는 거 몰라니까. 모르는 거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 전국구로 이름 한번 유명해지고 알리려고. 싶어요. 막 이거겠지. 야, 정말 상상된다. 우연히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상에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이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다 그러면 네. 나 일단 문을 잠글 것 같아.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고 싶어요. 네. 아니야.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작가님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마동석을 불러야지. 마동석이요. 예. 그래서 우리 쇼츠에 나오는 네. 시동을 시동. 걸어야죠. 네. 자, 아무튼 김기현의 이 부동산 공방은 어차피 시작된 거고 이제 안철수는 이 막가기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밀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안철수가 포기하는 표. 왜냐면 지금 가면 그 여론조사대로라고 하면 50% 못 얻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천하람한테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3위인 안철수한테 이제 사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퇴 압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천하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던졌어. 그래서 같이 행사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그만둘 때 누구 손을 들어주고 그만두겠느냐는 거지. 천하람이 같이 가자고 했으면 합치자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동네 똘마니 이준석을 생각하면 도저히 천하람 손은 못 잡겠는 거거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 돈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철수가 결국은 김기현의 손을 잡을 거라고 보고. 김기현의 손을 잡을 거다. 왜냐면 천하람은 잡아봐야 비스무리 가게나겠지만 못 이기거든. 왜냐면 어차피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둘이 합쳐 32%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둘이. 근데 이미 김기현이 45% 이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김기현이 사퇴하고 천하람한테 가서 붙어도 50%. 거꾸로지. 천하람이 김기현이한테 붙어도 50% 넘는 거고 안철수가 이쪽에 가서 붙어도 50%는 넘어요. 하지만 나머지 둘은 죽었다 깨나도 50이 안 돼. 네. 그런 입장에서는 나중에 끝까지 경제하고 살아남았다가 3위로 아무것도 못 챙기는 것보다는 철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최소한 근데 나 이만큼 들었는데 이거는 좀 보상해주지. 이게 그 지난번 대선에서 마찬가지야. 선거비 보전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 많았잖아. 그러니까 일생을 그따구로 사네, 일생을. 이미 주식은 올랐잖아. 이미 그때 슈팅을 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조만간 3위에 밀려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나는 생각을 왜냐면 안철수는 당대표 관심 없거든. 차기에 대선 후보만 되면 되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던지고 김기현이 결선 투표 없이 50일을 누가 만들어주느냐의 역할을 안철수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